옛날 예적 창원의 용지 동네의 끝자락에 한적한 산자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산에는 나이가 몇백 년은 좋게 되었을 묵직하고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구렁이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을 보호해주며 주변의 산과 강, 숲을 떠돌며 여러 모험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의 존재를 두려움 반, 존경 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에는 폭우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며 가뭄이 와도 물이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이 되면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을 보호해주는 구렁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5살 된 소녀 소미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용지 근처 산을 좋아하여 자주 산책을 다녔고 그날도 역시 부모님의 눈을 피해 혼자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산 중턱에서 작고 아름다운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소나무들 사이에서도 유독 작고 왜소한 이 소나무는 그늘에 가려져 몸이 자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소미는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물병에 물을 소나무에 쏟아주곤 했습니다. 소미는 매일같이 그 소나무를 찾아갔고 어느새 소나무에게 소소리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소리는 점점 더 파란 빛을 띠며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미가 산을 오르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와 천둥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디며 아슬아슬하게 구덩이에 빠질 뻔한 순간 소미는 빠르게 굴러오는 무언가가 자신의 팔자, 뒷물 멈추게 만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전설 속 구렁이, 굵고 긴 몸체의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소미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가볍게 감싸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소미는 구렁이의 커다란 눈을 마주보았고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안심을 느꼈습니다. 구렁이는 소미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는 느릿하게 다시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이후로도 소미는 꾸준히 소소리를 돌보며 구렁이에 대한 두려움은커녕 더욱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미의 열정과 사랑 덕분에 소소리는 신기하게도 매우 빨리 자라났고 그늘에 가려진 작은 소나무가 아닌 마을의 중심에서 봐도 푸르른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된 소미는 직접 마을의 산신제를 주관하며 구렁이와 소소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전설 속구렁이를 따뜻하고 고마운 존재로 기억하며 산신제를 성대하게 이어가고 있답니다. 소소리와 구렁이의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동화가 되어 창원의 용지 지역에서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딸.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아름다운 달빛과 함께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전설은 신라 왕국 시절 경주의 남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마을은 밤이 되면 달빛이 어둠을 밝혀주어 마치 나처럼 환했다. 사람들이 이 마을을 달빛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달빛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순박하고 정직했으며 서로를 위하며 평화롭게 살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의 여신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달의 여신은 매달 보름날 밤에 나타나 마을의 연못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며 마을에 축복을 내린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름달이 뜨던 날 달의 여신이 오지 않았고 연못은 어둠에 갇혀 빛을 잃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으로 가득 찼고 여신이 사라진 이유를 알기 위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마을의 노인은 여신을 분노하게 만든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여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사과하고자 했다. 마을의 젊은이 중 용기 있는 청년인 준수가 있었다. 그는 여신을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결심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라진 달빛을 되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준수는 연못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새며 여신과 만날 기회를 기다렸다. 보름달이 다시 뜨던 날밤 마침내 달의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였으며 준수는 그녀에게 무릎 꿇고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 여신은 준수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연못으로 내려가 손을 뻗자 물결 위로 찬란한 빛이 퍼지며 마을 전체를 밝게 비췄다. 달의 여신은 자신의 조건을 밝혔다.
매년 보름날 밤 달빛에 감사를 드리고 서로의 사랑과 조화를 기리는 대축제를 열껏 준수와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약속했고, 이후로 달빛 마을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해마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여신의 은혜를 기리며 춤과 노래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세월이 흘러도 경주의 달빛 마을 전설은 오늘날까지 경주의 고요한 산과들에 조용히 울려 퍼지며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경주 지역 사람들에게 서로 믿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익산에 영특한 소년 태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돌탑 쌓기에 재능이 뛰어나 동네 모두가 그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태민은 들판을 산책하다가 오래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을 사람들에게 잊힌 작은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사원의 중앙에는 커다란 돌탑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하늘까지 닿을 것만 같은 높이였습니다. 태민은 그 돌탑의 위용에 감탄하며 돌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민은 학교가 끝나면 틈틈이 사원을 찾아가 돌탑을 연구했습니다. 탑에는 오래된 각인과 신비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중 몇 가지는 태민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문자로 적힌 글 중 일부는 하늘의 힘을 얻다라는 뜻을 가진 문구였고, 다른 하나는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다라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은 자신이 얼마나 높이 돌탑을 쌓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돌탑을 만들기 시작했고 밤에는 서늘한 바람 속에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어느새 태민의 돌탑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탑이 높아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공에서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익산의 하늘이 아름답게 물결치며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익산의 주민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며 사원의 돌탑이 다시 깨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태민에게 돌탑을 더 이상 높이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태민은 그 요청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끝없는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주민들은 태민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고 그에게 돌탑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돌탑은 오래전 선한 사람만이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으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만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품고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태민은 돌탑을 쌓아 올린 자신이 단순히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 아니라 실로 특별한 운명을 지닌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탑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더 이상 불멸의 경지에 도달하려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곳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이웃을 돕고 익산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익산의 돌탑은 다시 하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점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태민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선을 베풀고 지혜를 나누며 신비로운 전설의 소년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탑은 먼 훗날에도 여전히 익산 사람들의 따뜻한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포항의 땅은 지금과는 달리 신령한 존재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다. 이 지역은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으로 그 풍경은 마치 천국과 같았다. 이곳에는 추석달이 뜨면 천상에 음악이 울려 퍼진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산의 신령과 바다의 용왕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 때문이라 전해진다. 그 중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다름 아닌 정이 많은 소년 하율이 살고 있었다. 하율은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며 자랐고 해가 지면 언제나 밤하늘을 보며 신령의 전설을 꿈꿨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율은 특유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유명했다. 포항의 바다는 다른 바다와는 사뭇 달랐다. 매일 밤이면 바닷물은 오묘한 빛깔로 반짝였고 그 물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노래처럼 들렸다. 어느 날 하율은 바다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다에 떠내려온 반짝이는 조개였고 이는 마치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처럼 보였다. 조개를 손에 쥐는 순간 하율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하율은 평소처럼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용왕과 만난다. 용왕은 하율에게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 땅과 바다의 힘을 느꼈구나. 그 조개는 나의 선물이다. 이 조개를 통해 너와 나는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하율은 조개를 통해 산의 신령과 바다의 용왕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산의 신령은 대개 낮의 시간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로 하율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용왕은 밤이면 바다의 물결을 통해 속삭였다. 그들은 종종 하율에게 땅과 바다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율은 그 모든 것을 꼼꼼히 기억했다. 시간이 흘러 하율은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담긴 전설과 자연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산과 바다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해하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하율의 목소리는 포항의 전설을 새롭게 썼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석이 되면 바닷가에 나와 특별한 음악을 연주하며 하율의 전설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며 포항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비록 하율은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바다와 산이 노랫소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다 근처에서 반짝이는 조개를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하율을 기억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